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직원에게 정신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주는 고객들이 참 많아요. 물리적인 폭행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도 폭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악의적인 고객의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아이고, 강사님,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런 것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서비스직을 합니까? 그런 일은 그냥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흔한 일이에요. 라면서 나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거나 마치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서비스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정신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고객에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고객이면 다인 줄 아는 정신적인 폭력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참고 도서는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고객과 나의 관계가 상하 또는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고 그럼 우리는 하인입니까?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막말하고 예의 없는 몰상식한 고객들에게 굽신굽신하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 응대 직원은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고객 응대를 하면서 기분 저하라든지 신체 변화가 있다면 내가 정신적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관심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2018년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서 이 상담원이라든지 판매원, 공무원 등 모든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들이라고 하면 욕설이나 협박 같은 과격한 언행을 예상하시는데요. 아니요, 의외로 교묘하게 정신적 폭력을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노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죠. 이들의 특징은요, 하지 않기, 잊기, 늦기, 무시하기, 타인 또는 타 매체 이용하기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실수로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공격의 유형이에요. 고객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그리고 또 안 써요. 계속 반복하죠.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수동적인 정신적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호함에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죠. 야, 너 하던 거나 잘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에 약속 시간을 마음대로 늦어요. 그리고 금액 차감을 하면 난리 부리죠.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업체 피해에 대한 건 당연하다고 여겨요. 또 직원이나 해당 업체에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 않으면서 SNS 같은 타 매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유형이죠. 차라리 폭언이나 폭행 같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요, 단호의 질수라도 있지만 이런 애매한 정신적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런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선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요. 자신이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요.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 하나뿐이야 같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타인을 공격하는 유형도 있죠. 또 엄한 곳에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의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계속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사방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내가 최고야 생각하는 유형으로요. 본인의 특혜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판단하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굳게 믿어요. 본인이 타인을 가해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또 이런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들은요,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사디즘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타인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일부러 깨닫지 못하는 척하는 확률이 커요.
또 정신적 폭력의 피해자인 감정 노동자들을 보면요. 싫은 감정이 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시는데요. 고객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거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기는 것.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신폭력을 당하기 쉬운 유형이 가해자들에게 편리한 존재거든요. 여기서 편리한 존재란 어차피 대받아치지 못하는 존재를 말해요. 어차피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돼서요, 담담하게 사실을 정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추천하는 대처법이 있어요. 첫 번째, 메모하기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말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노트에 작성하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과 느낌을 내가 당한 것과 느낀 것을 분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것을 안내했고 몇 분 동안 응대했다라는 등은 사실에 해당되죠.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언짢아 있었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인 느낌인 거고요. 이러한 메모노트는 추후에 법적 대응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어보기입니다. 대체로 정신적 폭력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무의식적인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물어보실 때 주의사항은요, 너를 믿으니까 라는 뉘앙스를 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이용하시는데 도움드릴 사항이 있을까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혹시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개선할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 싫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만 증폭시키는 것이 가장 안 좋아요. 안 왔음 하는 고객들이 오히려 되게 자주 오는 거 아시죠? 관계를 회복할 계기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터놓고 물어볼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 상처받은 사실을 전하기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정신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피해가 생긴다면 더더욱 사실을 전달하셔야겠죠. 고객님, 20분 전에 방문을 하셔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계속 물어보셔도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뒤에 상담을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자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고객님 마스크 착용에 대한 2차례 이상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데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또 저희 영업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실이나 정신적 피해나 혹은 업무에 대한 피해 사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고객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안내를 하실 때는요, 녹취를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이 또한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3자 개입시키기가 있습니다. 동료란 선배들에게 나는 이런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 라고 미리미리 말해두시는 거예요. 증인을 만드는 거죠. 업주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나 업장 입구나 해당 피해 고객의 행위에 따른 피해를 고지하시거나 사전 안내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급자나 업주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보고하고 나서 상급자 또는 부서장이 혹은 업주가 뭐라고 피드백을 주었는지까지 다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이 아닌 부서 또는 조직이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대자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안 되거든요. 물리적인 폭행이나 폭언은 용인되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즉각적으로 응대 중단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또한 수동적인 정신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요, 입증을 하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지속 반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응대 근로자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가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메모하기, 물어보기, 피해 사실 말하기, 제3자 개입시키기,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피해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자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정 짓고 저 사람 진상이야, 악성
걱정이야 라고 바라보기보다는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고객의 피해를 보고 정말 서비스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돕는다라는 마음이 선행돼야 돼요. 직원들 중에서도요, 오히려 고객에게 하지 않기, 잊기, 늦기, 무시하기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적어도 내가 고객에게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바라봐 주신다면 응대자도 고객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